안녕하세요. 네오아이티팀입니다. 오늘은 지능형 반도체 신소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뭐 지능형 반도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도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는 그 우리가 말하는 CPU, 메모리, 뭐 각종 그 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어떤 보드에 들어가는, 그래서 칩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하고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반도체를 통해서 현대 산업이 4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들이 지금 AI라는 기술이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되면서, 이 반도체의 기술의 한계에 봉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AI 기술을 연산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진행형 반도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진행형 반도체, 이게 지금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행형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는 뭐 가천대 교수, 김팔길 배준호 교수님이 작성하신 거고, 예. 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현재 그 반도체는 그냥 그 콘 노이만 구조의 그 컴퓨팅 구조죠. 현재 시스템이 구조로 된 그 컴퓨팅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이 기술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그 직렬 처리거든요. 직렬 처리.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죠. 이 사이에서 CPU가 연산을 하고 이 데이터, 연산한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서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동시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폰 노이먼 구조인 거죠. 현 시스템에. 그런데 지금 AI 기술은 이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간의 그 뇌 구조를 모방한 시스템이거든요. 인간의 뇌 구조는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작은 그 전력으로 이 신경망 구조로 병렬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판단할 수 있고. 예. 근데 현재 기술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어떤 그런 그 딥러닝 기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이렇게 병렬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런 시스템 구조상으로는 한계가 와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진행형 반도체고요. 이 진행형 반도체는 어,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핵심 기술이 필요한 거죠.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고성능.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먹어야겠죠. 예, 발열 문제죠, 발열 문제.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게임을 하실 때 GPU를 통해서 엄청난 병렬 연산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전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팬이 돌죠. 그러면서 발열이 발생하고 그게 발열 때문이거든요. 예. 그거를 발열을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컴퓨터가 목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비용을 낮춰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개별 기능을 갖는 칩들 통합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이러한 연결성, 그러니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합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 어떤 특정 디바이스 최적화된 차별화된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기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저전력 설계 해야 되고요.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빅데이터, 5G,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커넥티비티 기술, 그 다음에 이런 인베디드형 소프트웨어의 차별화된 기술. 인베디드라는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어떤 기기, 디바이스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지 않고 이 반도체 안에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미 구동돼서 돌아가는 거죠. 인베디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란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알아야겠죠. 인공지능 연산이라는 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 학습과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습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신경망의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신경망의 복잡도하고 학습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결국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곧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그 우승한 이제 이런 알렉스넷이라든가 레스넷 이런 것들이 다 이 심층망, 그러니까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론과 학습 단계를 끝낸 이런 데이터를 적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단계, 이런 신경망을 최적화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품질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학주 많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신경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 결국은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반도체로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과 전력 이런 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입력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폰 노이먼 구조의 이 컴퓨터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중앙 처리 장치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그 순차적 처리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력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능형 반도체가 이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전도체 프로그래밍 방법, 방법은 지금까지 이래왔죠. 데이터가 있었고 이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어떤 로직을 돌린 다음에 결과를 얻었죠. 예. 하지만 이제 멋있는 기계학습,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예. 그걸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 반도체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형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존 반도체 패러다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형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말했던 심각한 데이터 병목 현상. 결국 이게 이제 폰 노이먼 구조의
이 직렬 처리 구조이기 때문이었고요. 결국은 이런 CPU 사이의 병목 현상,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뭐 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지금까지는 이 무 법칙 때문에 사실 어, 현재 시스템으로 그런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돼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집적도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왔던 거죠. 이 집독도를 향상시키면서요. 이 집적도를 향상시킨다는 말이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한마디로 그 0과 1이라는 이 비트, 이 비트, 수많은 이 비트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트랜지스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이 반도체에 얼마나 많이 이 회로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성능이거든요. 반도체의 성능.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집적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이 반도체 위에 집적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집적도가 결국 집적도를 높여서 지금까지는 이 한계를 극복해 왔던 거죠. 예, 무어의 법칙 바로 그거예요. 예, 계속 이 무어의 법칙으로 계속 반도체 집적도를 개선해 왔다. 예, 하지만 이제 고도화된 미세공정, 발열과 간섭 등의 물리적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집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집적한다고 해도 성능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공신경망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인공신경망 전용 반도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신경망 전용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반 전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용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CPU, GPU 이런 일반 반도체를 사용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대세였죠. 예. 그런데 이런 아까 말했던 병목 현상, 전력 소모, 조속 동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파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 그다음에 NPU라고 불립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이런 게 등장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병렬 구현이 가능한 반도체 기술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TPU를 구글은 최초로 전용으로 만들어서 알파고, 예, 알파고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현실화해서 적용을 해서 세상을 놀라겠죠. 예. 그다음 하드웨어 기반의 인공 전용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인공신경망을 그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예. 이걸 하드웨어에 직접 구현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드웨어의 칩에다가 이 신경망을 직접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성능이 훨씬 빠르겠죠. 예. 그래서 이런 뉴런과 결국 인간의 그 뇌 구조인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해서 수학적 연산을 하는 그 소자와 회로를 직접 이 반도체 위에 구현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반도체들이 계속 최근에 이제 뭐 등장을 이제 했고요. 결국은 이 진행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런 성능을 가지는데 기존의 알파고드는요, 이 CPU와 GPU를 이렇게 많이 연결해서 이걸 실제 구현했는데 이제 이거를 지능의 반도체가 나오면
바로 이 1000배 이상, 이 칩 하나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가 나오면은, 그, 지능형 반도체가 나온다면, 뭐 휴대폰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그,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물 인터넷 내에서도 직접 기기에서, 그죠? 그 해당 기기에서 직접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연산이 돼서 실행될 거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기기들이 결국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이 크게 뭐 세 단계로 나뉘는데, 예. 지금 현재는 GPU 중심으로 예, 이제 발전하고 있고, 2단계는 이 주분형 반도체, 예, 이 주분형 반도체로 진화하면서 예, 하고 있고, 3단계가 이제 결국은 뉴로모픽 반도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뉴로모픽 반도체 쪽이 결국은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 뉴런빛 반도체로 추론과 학습, 그다음 데이터 센터 장치, 인공지능 시스템의 많은 기능들이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결국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계의 그 반도체 제품군들은 여러 가지 있죠.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회사에서 이 GPU로 현재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데 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GPU. 현재 뭐 병렬 처리 취지가 되어 있긴 하죠. 예, 예. 하지만 단점이 있죠. 예, 전력을 많이 먹죠. 음, 전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FPGA, ASIC 이게 이제 전력이 적게 먹는다는 거고요. 반대로 GPU는 전력을 많이 먹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반도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TPU를 따로 만들었고 결국은 이 벡터와 행렬 연상, 이 병렬처리에 특화됐고요. AI가 모든 데이터가 이 벡터 형태의 행렬 데이터예요. 예, 이렇게 행렬 0, 1, 뭐 행과 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로 다 변환을 해서 일반 데이터를 행과 열의 데이터로 떤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텔도 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뭐 인텔이 그 뉴런 칩을 개발했죠. 예, 뉴런모픽 칩. 예, 결국은 인간의 그 뇌신경세포 구조를 이런 칩 위에 구현한 겁니다. 예, 총 13만 개의 누령과 1억 3천만 개 이 시냅스 이거를 이 뉴런모픽 칩 위에다가 예, 직접 구현한 겁니다. 예. 이게 뭐냐 로히 칩이라고 예, 굉장히 비싸겠죠. 예, 예. 뭐 퀄컴도 뭐 하고 있고 IBM도 뭐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국내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경우에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개발했죠. 예, 근데 이게 누르보픽 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폰 노이만 구조의 순차적 직렬적인 컴퓨팅 이거에 대한 한계로 예, 데이터가 많을수록 처리 시간과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예, 이 뉴로모픽 소자의 반도체는 인간의 신경세포의 누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전력이 가능하고 예, 그래서 데이터 연산 성능은 더욱더 높은 거죠. 뭐 그림의 표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중앙 처리 장치와 전송 회로가 있고 이쪽에서 병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뉴로모픽은 인간 신경망 구조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해서 예, 구현해가지고 이런 이제 병문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전력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성능 비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무튼 또 지켜봐야 될 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그 향후 10년 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각종 인공지능 기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지능형 반도체가 나와서 이런 자동차나 컴퓨터, 로봇, 각종 어떤 전자기기에 휴대폰에 이런 게 탑재가 된다면 더 많은 지능형 서비스들이 제공받을 수 있겠죠. 예. 결국은 AI 기술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술과 서비스들을 어, 체감하면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컴퓨팅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엄청난 변화가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지능형 로봇이 결국에는 공상과학 소설에 있었지만 이런 로봇들이 실제 현실화돼 가지고요. 인간과 대화를 할 겁니다. 예. 이 로봇이 대화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예,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년 내에 이 정도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까지 그 로봇 쪽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인간의 그 관절을 100%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